기준이 필요하신가요? 매일경제에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MBN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와 오후장 전략 세우는 시간. 두 매니저 만나보기 전에 저와 함께 현구간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 상승이 증시를 억누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금융과 보험기업 정도 상승하고 있고 다른 섹터에 대한 투심은 위축이 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구간 코스피는 어제 이 시각보다 한 30포인트 내린 0.85% 하락하면서 2,654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6%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간대별 흐름 체크해 보시죠. 오늘도 9시 40분쯤에 낙폭이 깊어졌습니다. 골이 깊어지다가 10시 구간부터 회복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간대별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은 장 초반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으나 중간에 낙폭이 깊어진 부분이 확인이 되죠. 10시쯤에 깊은 골짜기를 지난 이후에 회복하는 모습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투자자별 수급은 어떨까요? 수급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에서는 개인 홀로 매수세,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에서 강한 매도세를 보인 점이 증시를 억눌렀는데 오늘은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인된 점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시간대별 흐름은 어떨까요? 코스피의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시죠. 일단 개인은 점차 물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순매수세를 점차 키워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어제와 비슷하게 매도 물량 내면서 개인이 받아주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간대별 흐름은 어떨까요? 일단 개인과 외국인 동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로 전환된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매수세로 포지션을 변경을 했고요. 외국인의 수급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순매수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꾸준히 매도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오늘 현구간 시장 특징 살펴봤는데요. 조기준과 김흥태 매니저는 오후장 전략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지금 알아보시죠. 네, 시장의 분위기부터 확인했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오후장에는 어떤 종목과 전략이 우리를 든든하게 해줄지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조기준, 김흥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자체는 좀 부진하긴 해요. 특히나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여전히 5천 계약에서 줄지 않고 머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이겨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두 분 포트를 점검을 하면서 출발을 해봐야겠죠. 리뷰 내용인데요. 김흥태 매니저님부터 한번 볼게요. 토니모리를 이번 주에 저희가 편입을 했는데 단기간에 또 14%라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참 시장 어렵다 하는데 네. 매니저님은 왜 안 어려우세요? 시장이 비결. 어렵죠. 시장이 어려운데 이제 수급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 잘 포착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차이인 것뿐이지 아마 대부분에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테마 장세가 워낙에 또 세다 보니까는 테마성에 대한 종목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 들어서 이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화장품들에 대한 업종들이 강한 수급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토니모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죠. 어차피 같은 섹터 내에서 담아볼 거라고 하면은 급등하는 종목들을 대신해서는 조금 더 눌러 있어서 안 가는 종목들을 한번 담아낸다라고 하면 후발주로서 퀴노피식으로서 한번 맞춰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어저께 토니모리가 11,200원을 돌파하면서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쉬어가는 모습이지만요. 그래도 아직까지에 대한 추세 상승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오전장에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들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고 이미 한번 지난 주말에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한한령 완화에 대한 소식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화장품이라든지 엔터 게임 종목들에 대한 이제 수급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번 상반기까지는 화장품 업종들을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업종 자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주셨지만 토니모리도 저희는 계속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술도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46%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고공행진했기 때문에 어제 잠깐 쉬어가긴 했는데 오늘은 또 반등을 슬슬 하려는 모습이 포착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기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원전이랑 또 엮여 있지만은 또 변압기 관련된 에너지 자원을 해서 또 본다라고 하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서전기전이 갑자기 또 반등하면서 10% 이상 네.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전에 대한 움직임들이 또 다시 한번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어저께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이런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원전주들이 강했는데요. 이 아랍에미리트를 필두로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원전 수출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또 형성될 수도 있고 앞으로에 대한 이제 7월 달에 보게 되면은 체코 원전에 대한 기간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는 것보다는요. 어차피 고가놀이 형식에서 눌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추가 모멘텀이 남아있으니까는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한번 매수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2,200원 밑에서 신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도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 기술입니다. 2,200원 밑에서 들어가는 전략 주셨으니까 함께하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같이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보시죠. 코스텍시스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목표 주가 15,000원도 달성을 했습니다. 5월 17일 얼마 전에 매수한 건데 이것도 정말 단기에 잘 가는 흐름인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네, 일단 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급들이 이제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난번엔 전력 설비라든지 전력 기기에 대한 움직임들이 원전에서 수소 에너지 그러고 나서부터 반도체를 본다면은 전력 반도체 쪽으로도 수급이 올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코스텍시스뿐만 아니라 기존에 한번 언급해드렸던 RF 머티리얼즈도 오늘 강한 흐름으로서 오늘 장중에 급등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력 반도체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강한 흐름으로서 올라갔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이거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원고하실 때 제가 2차 목표가를 17,000원을 제시해드렸어요. 근데 오늘 장중에 17,000원을 돌파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윗꼬리를 달고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금도 저점이 아니라 지금 이제 매집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18,500원까지 보는데요. 대신에 이제 익절 라인은 15,5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익도 챙기고 수익을 또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15,500원 이탈할 시에는 어느 정도는 또 수익을 챙겨놓고 나머지 물량으로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텍시스였습니다. 사실은 2차 목표가를 17,000원을 제시했었는데 이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혹시 정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더 갈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 종목이었어요. 18,500원이라는 2차 목표가 여러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김흥태 매니저의 포트를 점검해 봤고요. 또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죠. 조기준 매니저의 포트도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PNT 어제도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6만 원 목표가 달성하고 7만 원 2차 목표가가 제시된 상황이에요. 역시 40% 넘는 수익 유지 중인데 증권가에서도 이 종목 목표 주가를 매니저님 따라하는 걸까요? 상향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뭐 PNT 이제 2차 전지 정말 오늘 또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조금 몇 개 올라가고는 하지만은 이제 지속적으로 어제도 하락했는데 그 사이에 어제 플러스가 났다는 거는 이제 장비 중에 독보적인 이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지금 현재 뭐 1조 6천억 정도 매출에 이제 1,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벌써 1분기에 38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그러니까 테슬라에다가 이제 장비 납품을 하는데 이제 뭐 전극 공정, 코토 공정, 동박 생산뿐만 아니라 중국의 자회사 통해서 LFP도 생산을 하고 있고 또 FCCL 그다음에 MLCC까지 생산하고 있는 PNT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제 다방면에서 이제 재주가 좋은 PNT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조정해서 2차 전지가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상승하고 있고 실적 베이스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저는 7만 원까지 충분히 가져가셔도 되겠다. 오늘 같은 장의 약세장에서도 지금 현재 6만 원 위에서 지금 현재 놀고 있는데 거래가 어느 정도 끝나면 지금 현재 어제 500만 주, 지금 현재 100만 주 거래되는데 한 200만 주 넘어서면 이제 물량이 거기다 끝날 테니까 이제 다시 플러스 나고 이제 내일 정도에 한번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PNT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화장품주가 정말 오늘도 또 핫한데 어제 저희가 편입했던 에이블 CNC가 하루 만에 8%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잘 갈 것이란 예상은 저희가 어제도 했었는데 또 예상대로 가주니까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삼아볼까요? 에이블 CNC 이제 많이 모르세요. 이제 이게 뭐 하는 데인지 근데 이제 이 화장품입니다. 그러니까 미시아라고 하면은 대부분 알고 한때 이제 핫했던 그래서 전 세계 이제 46개국에 5만 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동안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이제 이게 뭐 실적이 안 나왔는데 이제 다시 실적이 좋아지고 이제 재매각 이제 여기에 펀드가 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안 맞았는데 이제 주가 상승, 실적 우상향하면서 어느 정도 가격까지 올라가면 다시 이제 글로벌 기업한테 이제 인수를 타진했는데 가격이 안 맞고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점진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차 매각 가능성이 있고 지금 현재 이제 1분기 실적도
670억에 이제 50억 정도 흑자가 나와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제 다시 재매각도 가능하다. 지금 현재 다른 화장품주 따라서 올라가는데 후발주자로서 한번 노려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후발주자로서 화장품주 어떻게 고민해야 되나 결정해야 되나 하셨다면 에이블 CNC 잘 참고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TMC도 리뷰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미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의 조정을 보고 이 리뷰 해주셔서 참 고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TMC 보면서 주식을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오늘 이제 어제 장 끝나고 이제 호재가 나왔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이제 특수가스 납품을 했다 공시가 나왔는데 시간으로 빠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30만 주 정도 외국인들이 샀어요. 근데 오늘 지금 현재 15만 주 팔았고 어제 시간 후에 10만 주 팔아서 한 5만 주 정도 남았는데 이거 엑시머 레이저용 제논 크립토를 생산하고 있고 애칭용 CF와 황화 다보란, 그다음에 증착 공정용 다보란 관련 항화 카보닐 뭐 이렇게 해서 다보란 가스를 만들어서 증착, 애칭, 그다음에 엑시머 레이저에 필요한 가스를 지금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그다음에 DB하이텍에 납품하고 있고 해외에 이제 마이크론도 테스트를 통과했는데 못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론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 이제 너무 밑으로 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5만 주 정도 남았는데 지금 현재 기관이 매수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주식을 왜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나중에 5만 주 정도 이제 신한하고 이제 JP모건 물량이 소화되면 종가 이제 기관이 조금씩 사고 있으니까 한번 이 끝나고 오늘 종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호재에도 만약 빠진다면 다른 악재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호재에 제가 빠진다는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완벽한 확실한 호재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TMC에 대해서는 좀 확신을 가지고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리뷰 도와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오후장에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힌트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한마디씩 남겨주셨어요. 공개해 볼까요? 김웅태 매니저는 저점 매수를 시작하자.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는 호재 나온 개별 종목을 보자라고 주셨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시장 안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있다 보니까 그걸 잘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지수가 조금 내려갈 때 그걸 활용하는 방법, 우리의 답답함을 간파해 줄 수 있는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저점 매수 조정을 좀 기회로 삼으실 것 같은데 네. 김웅태 매니저님, 저희 어떤 섹터가 그러면 그 대표적인 주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화장품, 오늘 뭐 조정받는 종목들에 대한 화장품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전력기기 업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지금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 반도체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반도체다 그래서 전부 다 뭐 저점을 뭐 이탈하면서 가지는 않고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가온칩스라든지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들도 저점에서 조정받고 나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섹터들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반등 기회를 삼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시장이 워낙에 또 악세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단발성에 대한 악재들에 대한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 지나고 나서부터는 앞으로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반등이 좀 크게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여파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세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장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자서 좀 물리고 있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들은 어차피 일정이 해소돼서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점에서 공격적으로 매수 투자를 정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외부 변수라는 건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고 저희가 네. 그동안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 변수 중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또 지나갑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을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김은태 매니저 전략이었고요. 조기준 매니저는 호재가 나온, 그러니까 재료가 있는 개별 종목을 주목하자라는 내용이에요. 역시 지수가 좀 물려있을 때는 개별 종목 장세입니까? 약간 지금 현재 이제 코스닥시스가 올라가잖아요. 전력 반도체 저도 좋게 보고 있고 그러면 KEC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저 코스닥시스가 이제 간만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전력 반도체가 이제 수주가 좀 이제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부터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잠잠했던 전력 반도체 테마성이 아니고 결국 실적으로 찍힐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KEC, 코스닥시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강스텐 바이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바이오 USA 참가하면서 6월 3일부터 6일까지 참가하면서 20개 다국적 사하고 미팅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줄기세포가 올라가고 오늘 이제 S바이오메딕스도 올랐다가 지금 밀렸는데 6월 중에 이제 첨단 재생 의료 법에 관련해서 시행령이 지금 현재 6월 중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령에 관련해서 줄기세포 관련주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종목까지 힌트를 먼저 들어봤는데요. 과연 말씀하신 종목 안에서 오늘의 공략주가 나올지 아니면 이건 힌트에 불과하고 진짜 찐 종목은 따로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이 준비한 오후장 공략주 첫 번째 바로 열어보시죠. 화장품주에서 하나가 나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말해서 뭐합니까? 라는 대표 주자가 하나 선택이 됐습니다. 자, 반도체는 사실 하락을 면치 못하는 섹터 중에 하나, 고민이 좀 있는 섹터고요. 화장품주는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두 분의 선택이 약간 느낌이 다른 분위기도 있는데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삐아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 종목은 올리브영이 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전망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슈가 이제 지난 이틀 전에 상한가를 또 마감을 했잖아요. 사실 삐아도 화장품 제조업체로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도 한데 이번에 에디피, 선케어 3종이 올리브영의 이제 온라인몰에 대해 입점한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강한 흐름으로서 상한가를 마무리를 졌습니다. 오늘 이틀 연속으로 좀 조정받는 모습인데요. 오늘 당연히 이런 조정장에서는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상한가를 말아놓고 나서부터 그 위로 한번 못 올렸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뭐 지금 자리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 들어서 중국하고에 대한 이제 관계가 개선되는 모습들이고 이제 한한령 완화 기대감을 있는데 문화부 장관이 동방을 하면서 이제 중국에 또 방문할 예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화장품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엔터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한 번 더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화장품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모레퍼시피라든지 아모레지가 아직도 강한 흐름으로 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품에 대한 추세는 아직까지도 괜찮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아모레퍼시피에 대한 매출액도 나오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삐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소식들 때문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전에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선진뷰티 사이언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진뷰티 사이언스도 올리브영에 입점한다는 소식들 때문에 그동안에 횡보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삐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동방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사실 지난 2024년도 4월 달에 상장했는데 25일, 24일하고 26일 날 지나면서 주말 지나면서 보유해수 물량을 다 해소시켰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는 없을 거라고 당분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주고요.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하고 1차 목표가는 조금 짧게 보는데 22,000원까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0원에 대한 직전 고점의 라인만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신고가 영역도 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그 점을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은 16,000원 잡고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21선 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면 전량 다 매도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조정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세 불출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삐아를 지금 자리 편입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2,000원이었고요. 손절 라인은 16,000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혹시 김흥태 매니저님 올리브영 다니세요? 잘 안 다닙니다. 다녀보세요. 네. 다녀보세요. 이게 왜냐면- 올리브영을 좀 네. 가려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많죠? 네, 많아서 또 사람 북적북적하는 걸로 좀 제가 또- 부끄러우셨구나. 네, 맞습니다. 이 선진뷰티 사이언스도 사실 올리브영 이슈가 있었고 삐아도 지금 그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여자들은 사실 화장품 사려면 한 큐 해결이 되니까 정말 많이 방문하는데 남성분들도 많아요. 제가 사실 화장품을 잘 안 바르긴 해요. 그래서 안 바르긴 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삐아 저희 편입을 지금 바로 해봤고요. 조기준 매니저의 선택은 삼성전자였어요. 사실은요, 매니저님, 이 8만전자의 그림자라는 말이 다시 솔솔 나오고 있는 시즌이긴 해요. 뭐 어제 오후에는 노조 파업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는 물음표가 있는데 어떻게 편입을 할까요? 능 문제 삼성전자 어제 뭐 노조 파업과 더불어 최근에 HBM 악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또 재판 중이기도 하거든요, 이재용 의원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악재 속에서 이제 뭐 더 나올 악재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7만 전자에서 사시는데 지금 주식을 사실 다른 걸 샀을 때도 불안하고 뭐 2차 전지를 살까, 뭐 낙폭과대 종목을 살까. 근데 삼성전자도 낙폭과대 종목인데 주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떤 주식을 사서 내가 몇 프로의 목표 수익을 가질 건가를 미리 정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50%에서 100%를 노리시는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지금 사서 15%, 85,000원에 해서 올해 연말까지 내가 이 주식으로 15%를 내겠다 생각을 하면 뭐 금융 이자 뭐 5%, 뭐 이게 세금 떼고 나면 얼마 없는데 지금 생각해서 15%를 목표가를 74,000원에 사신다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은 분명히 다 알다시피 이제 영업이익이 6조 6천억이나 나왔고 2분기도 점점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HBM 관련해서도 30%의 저 시장점을 차고자 하고 있는데 HBM3E 이게 지금 현재 납품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엔비디아 입장에서 삼성에서 납품하기를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만큼 수요는 많은데 지금 공급을 못 하고 딸리기 때문에 삼성에서 꼭 납품하기를 올 거고
지금 이제 안 되는 발열 문제나 이런 것들은 서로 협의해서 해결할 거다. 뭐 시간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악세 쪽에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을 때 연기금이 지금 팔았다가 다시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한 3일 팔았다가 지금 오늘 다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저점에서 매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시면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같이 따라 사시고 목표가 15%. 그러니까 제가 본 주식할 때 안정적으로 15% 내면 괜찮은 겁니다. 1년에 네. 뭐 50%, 100% 종목도 많지만 이 어떤 종목을 샀을 때 나는 이거 물리면 더 사겠다. 그러니까 빠지면 더 많이 뭐 비중을 더 실겠다 할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사셔서 85,000원 한 14% 15% 노리시고 손절가는 7만 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딱 장이 열리자마자 확인하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심을 잡아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은 걸 텐데요. 저희는 약 15%의 수익을 연말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많이들 불안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삼성전자 조언을 주신 것 같고요. 85,000원의 목표가 손절 라인 7만 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자, 두 번째 공략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선택이 다시 한번 갈립니다. 변압기 쪽에서 재룡전기를 김웅태 매니저가, 반도체 소재 쪽에서 퓨릿을 조기준 매니저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차트를 보더라도요. 재룡전기는 조금 상향하는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퓨릿은 약간 4, 5월 달에 내려오는 모습이 있거든요.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지 먼저 재룡전기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재룡전기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관심들 가지고 있고 아마 편입도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없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가 신규로 접근하기 좋은 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변압기 제조업체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전기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HD 현대 일렉트릭만 오늘 양봉 전환하면서 계속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장주가 강할 때는 후속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희석기만하면서 다시 한번 키높이를 맞출 수 있다라고 보는데 혹시 실적 모멘텀만 보더라도 재룡전기에 대한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들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113%나 증가를 했고 뭐 영업이익도 120%나 증가했기 때문에 이번에 2분기 실적 또한 역시나 마찬가지로 서프라이즈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력 설비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미국에 대한 20년 노하우에 대한 변압기에 대한 교체 수요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있고 앞으로 5년 뒤까지 29년도까지에 대한 이런 교체 수요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에서 계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세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또한 이번에 계절성으로서 여름철에도 에너지난이 또 한 번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번 여름이 무더위로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냉방에 대한 에너지 전력들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한 모습들도 그려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런 전기 전선에 대한 움직임들도 실적에 대한 포함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가 매수 편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8만 원만 돌파하면은 신고가 영역으로서 쭉쭉 갈 수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1차 목표가는 9만 원까지 잡아보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 라인은 6만 7천 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AI 성장 수혜 기대감도 있는데요. 뭐 내부적으로는 당장 눈앞에 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력난, 이에 따른 기대감이 실적에 또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다. 재룡전기 목표 주가 9만 원, 손절 라인은 6만 7천 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의 선택도 봐야겠죠. 오늘은 반도체 쪽에 좀 집중을 하시는 모습인데요. 퓨릿에 대한 매력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 편입하시는 이유는요? 제가 이국에 이제 3월 달 그다음에 2월 달 지속적으로 추천드렸어요. 네. 13,000원대. 근데 이제 4월 달까지 추천 안 했더니 그 가격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유소 물량이 이제 해소되면서 이제 4월 18일 날 이제 마지막 6개월 28만 주가 더불어 이제 기관 물량이 해소됐고 그다음에 또 이제 외국인 지분이 있었는데 외국인 지분도 지금 거의 0.28에서 4만 6천 주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팔자에서 가격이 이제 하락한 거죠. 제가 4월 달에 추천 안 드렸고 이제 지금 5월 말에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요거 13,000원대 계속 횡보했는데 차트가 이제 11,000원대. 그러니까 이 공모가가 1,7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공모가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대주주가 이제 한국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랑 이제 케미컬 관련해서 납품하고 있는 우리가 먹는 그 알코올 그 회사를 만드는데 이제 친나 뭐 이런 해서 공업용 그러니까 그런 알코올부터 만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퓨릿은 이제 그런 거에서 더불어서 이제 이런 폐유기용제 그러니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쓰는 거를 버리는데 식강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버리는 것 갖다가 다시 리사이클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IT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것들을 해서 반도체가 이제 53%, 디스플레이 20%, 나머지 산업용이 23%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가 53%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여기다가 이제 케미컬 잘하니까 2차 전지 전액 첨가제도 국산화해서 지금 이제 납품 테스트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신너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PEMG, PEME 뭐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데 최근에 이제 여기가 다우케미칼이나 동진 세미컴을 거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고 듀폰에다가 이제 포토 레지스트 원에 EL을 납품하기도 있고 인텔에다가도 PGM이 지금 납품 테스트를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사로 듀폰과 포토 레지스트, 인텔도 지금 납품을 할 거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작년부터 고객사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부채 비율이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기업이 이제 부채가 얼마나 높냐.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는 조금 꺼리는데 부채 비율이 19%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유보율이 900% 정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모가 1,700원인데 11,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실적은 당연히 좋고요. 그다음에 리사이클 친환경이기 때문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가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 18,0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9,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퓨릿에 대한 매력 저희가 강하게 좀 들어볼 수 있었고요. 목표 주가는 18,000원, 손절 라인은 9,000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후장 우리를 든든하게 해줄 종목들을 만나봤는데요. 여러분 전략까지 잘 체크해 주시고요.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두 분 모두 오늘 스치면 상한가 방송이 있고요. 그게 끝나고 10시에 준비돼 있어요. 김용태 매니저님이 정각 10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10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너튜브를 통해서 진행하니까요.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의 강한 흐름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리뷰라든지 또는 고민이 되는 종목들의 리뷰를 좀 남겨드리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에 대한 6월달 시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 전망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 저녁 10시 너튜브 김웅태를 검색하셔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10시 10분에는 조기준 매니저님이 무료 방송 준비하십니다.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실리콘2, 뭐 S바이오메딕스뿐만 아니라 코스닥시스 전력 반도체 최근에 매수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추천드린 종목들 어떻게 될 건지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MB 골드 그다음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봤고요. 무료 방송까지 오늘 하루 종일 전략으로 여러분 무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